안녕하십니까. 백성조입니다. 오늘은 미래통합당, 이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어느 당에 당적을 가지지 않은 입장에서 헌법에서 보장되고 있는 정당의 민주화, 그리고 건전 정당 간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정당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나름 그동안 경쟁력을 가졌던 거대 야당으로서의 미래통합당이 개과천선하고 주제 좀 파악하고 혁신 지향성을 드러내 보여서 나름 국민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전자에서 정당 정치 발전이라는 그런 나름의 어떤 제 소신 하에서 오늘 주제를 미래통합당 주제 좀 파악하고 개과천선해라는 주제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최근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식 당무를 개시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당 안팎에서 김 위원장의 보수 탈피론에 대한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내부의 비판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언론은 보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현상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께서 연일 보수라는 말을 쓰지 말라, 나는 보수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자 최근에 당선된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통합당의 정체성과 많지 않다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 통합당 의원은 한 언론 통화에서 김 위원장은 보수가 싫었으면 우리 당에 오지 말았어야 한다며 자유우파 진영의 지지를 받는 우리 당을 좌파 정당으로 만들겠다라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라는 인터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김 위원장은 먼저 우리가 보수 정당임을 인정하고 보수를 없애지 말고 혁신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며 통합당의 패배는 보수 정치인이 잘못에 따른 것으로 보수라는 이념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이라고 이 당선인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당은 근본이 있어야 핵심 지지층도 굳건해진다며 김 위원장이 보수라는 우리 지향점을 부정하게 되면 부질없는 이념 논쟁만 촉발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빵을 먹을 수 있는 실질적인 자유가 중요하다며 보수라는 말은 실체가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김 위원장은 당헌 당규와 정당 정책 등에서도 보수나 자유우파 등의 가치는 모두 제거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는 2016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 시절에도 민주당 정체성과 맞지 않다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는 자꾸 정체성 하는데 정체성이 뭐냐고 물으면 대답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며 민주당 내 경직된 운동권 문화를 당시에도 비판했던 것으로 언론은 들춰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늘상 입에 오르내리는 정체성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대상이 인식으로서의 정체, 인간의 정체성, 기업의 정체성, 군대의 정체성, 국가의 정체성, 정당의 정체성 등 그 유형은 다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정체성이라 할 경우 인간의 정체성을 말하곤 합니다. 인간은 성장하면서 자신의 세상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한 개인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정체성이 형성 과정에서 이처럼 아동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자신만의 소망, 사고, 기억, 외모 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존재를 규명하는 일은 이런 점에서 누구에게나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당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4.15 총선에서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았을 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없어져야 할 정당이라는 비아냥까지 들었다면 자신이 존재를 규명하는 정체성을 확인하고 확립하는 것은 미래통합당으로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현안 중 현안이 아니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의 법적 인격체로서 통합당이 정체성이라 할 경우 그것은 통합당이 존재의 본질 또는 이를 규명하는 성질이 통합당이 정체성이라고 개념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재의 본질이 뭐냐는 것입니다. 그 존재의 본질을 모르고 마냥 보수다 자유우파다 떠드는 것 국민은 알아 먹을 수 없을 것입니다. 혼자 떠들어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통합당이 존재의 본질을 명명백백하게 규정해서 미래통합당을 떠난 국민을 향해서 그 존재감을 각인시켰을 때만 새롭게 경쟁력 있는 정당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감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체성은 상당 기간 일관되게 유지되는 고유한 실체로서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김 위원장이 있을 때 만들어 놓고 그래서 1년 후에 떠나버리면 그 자체 만들어진 정체성 확립에 대한 그 이슈가 위야무야되고 과거로 회귀한다면 또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상당 기간 일관되게 유지할 필요성이 강조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체로서 국민한테 어필될 수 있는 그런 정체성 확립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합당에 대한 통합당 구성원들의 어떤 주관적 경험을 함의할 수도 있습니다. 공론화를 통해서 김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있는 동안 그렇게 아기다툼 하지 말고 잘난 체 하지 말고 합심해서 국민을 위해서 어떤 존재감으로 우리가 와닿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줄기차게 하고 그것을 국민한테 보이는 참된 모습을 보였을 때만 통합당은 재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정치학자는 아닙니다만 법학자로서 헌법주의자로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합당의 정체성은 통합당 내부에서 일관되게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겠죠. 동일성 유지, 일관되게 동일성 유지할 필요가 있다. 한 사람은 여기가 위원장은 이 말 하는데 잘난 위원들은 저만 하고 저런 말 하고 이래버리면 그것은 정체성은 존재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일관되게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과 다른 존재, 다른 정당과의 관계에서도 어떤 본질적인 특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성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본질적인 특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일관되게 동일성을 유지하고 어떤 그 다른 정부 여당과의 관계에서의 어떤 그 본질을 근본적인 어떤 특성을 가진 그런 정당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냥 보수 정당이다, 자유우파 정당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국민, 물론 알아먹는 사람도 있지만은 보수, 자유우파, 대한민국보다 오랜 민주주의 역사, 법치주의 역사, 자유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는 나라에서 보수 정당이 있습니다. 자유우파 있습니다. 그런데 질적으로 우리나라 통합당의 어떤 그 개념하고는 질적으로 다르잖아요. 선진화된 보수정당, 선진화되고 나름 국민중심적인 자유우파 정당이 있다고 본다면 선진제국의 보수정당, 자유우파 정당 흉내내는 그 정도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이 방송을 통해서 어필할 수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선진제국의 보수정당, 자유파 정당에 버금가는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동질성 회복, 어떤 그 본질적인 어떤 그 특성을 살리는데 정당 구성원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심사숙고해서 만들어내가지고 국민한테 알리고 어필하고 이러한 정체성을 갖고 우리는 다음 이 나라의 어떤 그 정권 획득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할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때만 통합당의 미래는 다가올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자연인의 경우 인터넷이 발달이나 인공지능의 출현이 인간의 정체성 문제를 본질적 측면에서 다시금 생각하는 그런 주된 요소로 드러나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으로서도 이런 어떤 그 인터넷 발달, 인공지능의 출현이라는 디지털 혁명 세상에서 자기가 살아남고 일자리를 얻어서 결혼해서 애를 낳고 그다음에
가족을 꾸리고 대한민국이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세상의 변화상 감지하고 그에 맞게 순응하는 부단한 노력이 요구되는 것처럼 정당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디지털 세상이 열린 이 시점에서 통합당의 어떤 정체성 확립, 그 다음 어떤 그 시대 정신에 부응할 수 있는 부단한 노력 반드시 요구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적 인격체로서 통합당의 정체성을 논함에 있어서도 인간이 직결된 변화된 상황, 시대 상황, 그리고 시대 정신을 받아들여서 이에 맞는 정당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뭐 필요성보다는 너무나 당연한 정당인으로서 과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히 여러분한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국어사전적으로 보수 정당 개념을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면 새로운 것을 반대하고 재래의 풍습이나 전통을 중히 여겨 유지하려는 정당이다라고 국어사전적으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순수하게 보이지만 어쨌든 어떤 재래의 어떤 전통에 얽매인다. 천지개벽하거나 아니면 변화몰이에 소극적일 수 있는, 그렇지만 어떤 그 자유나 정의 관점 이런 것을 전통적 시각에서 꾸준히 일관되게 지켜나가는 뭐 그런 정당을 우리가 보수 정당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해 볼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국어사전적 의미에서는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나 통합당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소 약간의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원조기라면 할 수 있는 한국민주당 이승만 대통령 때에 여당했던 한민당은 보수 정당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공화국 거쳐서 김대중 대통령 거쳐서 노무현 대통령 거쳐 현재까지 오는 과정에서 북한 문제 뭐 이런 정도만 스페셜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지, 다른 것들은 크게 어떤 그 보수적 시각에서 다르지 않다는 점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지향적으로, 혁신지향적으로 간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 디지털 혁명 세상에서 소위 타다금지법 만들어내는 거 보면 민주당 역시도 보수의 어떤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통합당의 경우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통합당의 경우는 우리 민주화, 자본화 과정에서 본래 서구적 보수 정당으로 훈련된 적이 없습니다. 박정희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유야무야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한국 자본주의, 본래 원주 경제였습니다. 원조 자본주의였습니다. 해방 맞고 1공화국 들어서 가지고 우리 산업이 발달되지 못해 가서 원조에 의존하는 그런 산업 구조를 갖고 있었는데, 물론 거기서 자본가로서 돈 번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극소수였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히 뭐 미국의 어떤
보수주의 정당으로서 훈련된 그런 노력들을 해오지 않아서 이 사단이 났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진작에 보수 정당으로서 통합당이 이번 선거에서 국민적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미 오래전에 지속적이고 고된 어떤 그 보수 정당으로서의 어떤 정체성 훈련이 강화되고 지속되어 왔더라면 이 꼴은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렇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정희 정부의 어떤 그 산업화 정책에 의해서 경제 개발이 되고 그다음에 경제가 발전되고 보수당 정부 소위 통합당 계열의 대통령들이 여러 분 탄생이 되다 보니까 선진화된 보수 정당으로서 구색을 가졌다. 그래서 우리 보수 정당이다. 자유우파 정당이라고 우겨대는데 제가 최근에 소위 제 늘상 가끔 보는데 보수의 정신이라는 그런 소위 보수 정당의 오랜 역사성 17세기부터 이어져 오는 어떤 이론가들의 어떤 보수 정당에 대한 어떤 이론들을 제가 읽어보면서 우리 보수 정당은 그런 이론적 측면에서는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까지 했다는 점, 어쨌든 보수 정당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가 해가지고 제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읽은 바에 의하면 그런 생각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점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려 봅니다. 그렇다면 국어 사전적 의미에서 진보 정당은 어떤지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역사 발전이 법칙성에 따라서 사회의 변화나 발전을 추구하는 그런 정당을 진보 정당이라고 국어 사전에서 개념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정당은 제 보는 관점에서 제가 몇 권의 책을 읽은 그런 정당의 어떤 이론적 측면에서 보건대 세가 약한 어떤 특정한 이슈에 관심을 갖고 불철주야 노력하는 그 다음에 국회의원 수가 극히 적은 그런 정당들이 여의 부류에 해당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조국 사태라든지 오 시장의 성추행 사건, 정의기억연대 사태 등의 진행 과정을 보면 이런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소위 특히 인권 문제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진보 정당이라면 인권 문제 깊이 관심을 표명해야 되는데 크게 관심 기울이는 정당이 없었다는 점에서 이런 시각에서는 진보 정당이 없는 거 아니냐는 그런 생각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동안 소위 자칭 진보 정당으로 우겨왔던 정당들이 종전 한국당 등과 차별화해서 정의, 공정, 인권, 평화, 환경 등은 우리 점유물이라고 말로는 정당 정책에는 그렇게 표현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1년이 사태에서 실제로 행하는 행태를 들여다보면 현재 보수라고 우기되는 한국당, 통합당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다면 통합당은 4.15 총선에서 국민들의 불신을 받았기에 새로 거듭나서 경쟁 관계에서 대한민국 코를 건강하게 유지 발전시킬 책무가 있다고 본다면 그런 점에서는 국민의 지지를
다음 선거에서 이끌어낼 당위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 무엇을 어떻게 해야 그렇게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논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김 위원장께서도 다른 보관을 여러분한테 제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문외 아닌 제 개인적으로는 다음 몇 가지를 통합당에게 제시하고 싶습니다. 정당원이 아니지만은 대한민국의 정당 정치 발전을 위해서 감히 몇 가지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서구적 보수 정당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주제 파악 좀 하고 잘난 체 하지 말고 따뜻함을 보이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변화된 모습을 국민한테 보여줄 것을 바람하지 않습니다. 또한 변화된 시대 상황에서 시대의 정신을 반영하는 수준에서 그 정체성을 어떻게든 변화시켜 자신들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행복 지수를 상향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하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될 일들은 아닐 것입니다. 차기 선거에 실패하더라도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예컨대 서구의 보수 정당, 자유파 정당 수준으로 일취월장 하듯 다 바꾸는 것 또한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부단히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히 벌충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단장해서 국민한테 어필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서민들에게 보다 따뜻함으로 다가갈 수 있는 정책 개발, 비전 제시라든지 혁신 지향성을 강화하는 문제라든지 한국 사회의 기득권 교체에 따른 보수적 국민을 다독거릴 수 있는 그런 이슈 선점이라든지 잘난 채 많이 배운 채 하지 말 것이라든지 미 군정 이후 스며들어 있었고 마치 자신들이 정치에서 징표하는 것으로 착각해왔던 보수정당, 자유우파 정당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잘 내실 있게 다듬어서 한국적 보수주의 탄생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국민이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높으신 의원들이 눈높이에서가 아니라 국민이 눈높이에서 이런 이슈들이 통합당 내부에서 선점돼서 국민에게 어필되고 국민이 호응을 얻을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정당 정치를 존중하는 국민으로서 여러분한테 감히 말씀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